광주의 하늘이 뚫린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의 양이 무려 30cm가 넘었는데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도심이 설국으로 변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출근길과 퇴근길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심 전체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랐는가 하면 한파로 아파트 소화시설이 동파되기도 했습니다. 눈폭탄에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담양군에서만 비닐하우스 29동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눈이 그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엔 하루 종일 하늘이 뚫린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엔 무려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야를 가릴 만큼 몰아치는 거센 눈발이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폭설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눈이 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지금 이거 사가지고 한번 지금 밀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이 쌓인 눈을 삽으로 직접 퍼나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삽 들고 밀고 나와야 돼, 눈으로. 그쪽으로 요 주택까지 온 시설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불편해요. 불편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광주는 33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겁니다. 이틀 동안 내린 양을 계산하면 광주가 40cm, 장성 32.9cm, 화순 28.9cm, 담양 2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광주와 곡성, 순천 등 9곳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 구례와 영광, 진도 등 13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추위도 매섭습니다. 담양과 화순, 구례, 곡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추위는 모레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4일에서 25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 낮 기온은 24일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5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오늘 광주엔 하루 동안 30cm가 넘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한 눈발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 멈춰있는 승용차.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힘을 합쳐 밀어봅니다. 헛바퀴만 돌던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폭설 소식에 새벽부터 집을 나섰지만 밤새 내린 눈에 광주 도심은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시간 20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제설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대부분의 버스 운행이 지연되면서 그야말로 출근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다니던 출근길인데 오늘 이제 길이 폭설이 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려고 나갔는데 버스도 지금 만만치 않네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지각 예정인데.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혹여나 빙판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차량 점검에 분주합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바퀴가 좀 헛도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광주 전남으로 가는 하늘길과 뱃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광주 공항을 출발 도착하는 비행기 30편이 모두 결항됐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60척이 넘는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전날부터 100대가 넘는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교통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폭설에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랐는가 하면 한파로 인해 아파트 소화시설이 동파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 외벽을 들이받은 채 서 있습니다. 싣고 있던 액화산소 탱크는 멀리 떨어져 나뒹굽니다. 오전 8시 40분쯤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장흥나들목 인근에서 액화산소 가스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지만 액화산소가 누출돼 관계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화산소 탱크 본체에서 액화산소가 지금 현재 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반쯤에는 호남고속도로 옥관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영암의 한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동파됐습니다. 쏟아져 내린 물로 승강기 2대가 침수되면서 해당 아파트 80세대가 이틀째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물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경비원들이랑 같이 치우시고 그래야. 설국으로 변한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동파사고로 하루 종일 몸살을 겪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담양군에서만 비닐하우스 29동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눈이 그치면 피해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2개 동도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담양에서만 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비닐하우스는 29동에 이릅니다. 폭설에 농민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어내느라 분주합니다. 내부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비닐을 몇 겹씩 덮었고 지하수를 뿌려 수막도 만듭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치웠고요. 지금 눈 오는 상태를 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치워야 될 것 같아요. 하우스는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눈은 꼭 필수로 치워야 돼요. 눈으로 마을 진입로가 막혀버린 화순군 화양면의 한 마을. 무릎까지 쌓인 눈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트랙터를 가진 주민이 마을 진입로를 뚫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프신 분이 동네에 계시다거나 그러면 이제 구급차가 이제 쉽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불악에서 놓고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생각하고 제사 작업하고요. 광주 전남 지역에 비닐하우스 외에 아직 주택이나 축대 등 시설물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치면 담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의 피해 현황도 속속들이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틀째 폭설이 내린 가운데 광주 전남학교 천여 개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 160곳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고 6곳은 휴업, 47곳은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역시 전체 학교의 65%에 달하는 831곳이 등교 시간을 한두 시간 늦추거나 원격 수업, 재량 휴업을 했습니다. 한편 광주 노사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큰 눈이 예보돼 있었는데도 일부 학교가 뒤늦게 등교 시간을 늦추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에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낮 1시 기준 눈이 최고로 쌓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최심 적설량이 5cm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4cm를 기록한 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화한 기후로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여수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는 밤사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순천의 한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7분쯤 순천시 서면 앞곡리의 건물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 3층에서 잠을 자던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56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에 불을 껐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과 회원들이 300만 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990명, 전남에서 2,389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37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1일 확진자 수는 이번 주 평일 들어 5,000명대를 유지하다 사흘 만에 4,000명대로 소폭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 일과 중 쉬는 시간 외의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한데도 학습을 강요하는 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시간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점심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를 실시하는 건 휴식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수남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으로 영호남 동일생활권 구축과 해양관광 거점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오늘 여수남의 해저터널 기대호가 분석 브리프를 통해 이번 사업 추진으로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관광 시너지, 정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